김건희 특검이 뭐 아까 잠깐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의뢰받아서 여론조사만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명태균 씨는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와서 명태균 사건에 대해 했던 얘기가 지금 다 되짚어 보시면은 뭐 까먹으신 분이 많겠지만 사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사건 터졌을 때 이게 뭐 불법 여론조사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여기 공표조사가 있고 비공표조사가 있다. 근데 공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공표한 그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문제되는 게 없었다. 네. 그럼 비공표조사에서 이거는 우리끼리 전략 세우려고 보는 조사인데 여기에 조작이 있었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고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인정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우리가 공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인구대로 딱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비공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굳이 돈 많이 드는 20대 샘플 표집하지 않고 한 50대부터 응답 많이 받는 사람만 해서 보겠다 해도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공표가 예, 아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다 설명했는데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막 뭐 뉴스타파니 뭐 MBC 이런 데서 그냥 우르르 해가지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덮어서 간 거지. 네. 사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를 처음 제보한 사람이 강혜경 씨라는 분이에요. 그쵸. 네. 지금은 명태균 씨랑도 좀 사이 틀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타들어졌죠. 그런데 예. 제가 제일 웃긴 건 뭐냐면 이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요. 강혜경 씨가 저에 대해서 뭐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 살면서 전 강혜경 씨랑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어요. 예. 오며 가며 어디서 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번도 저는 강혜경 씨라는 분을 알지 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를 가지고 엄청난 얘기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보면 이걸 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예. 이거는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명태균 씨랑 강혜경 씨, 김영선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진 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아, 그렇죠. 그건 작년 11월이거든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일 때 다 시작이 된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보통 이 돈 관계 문제,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고 이런 문제는 돈 준 기록이 있고 이러면 명확하기 때문에 예. 재판이 굉장히 금방 나옵니다. 네. 1심이. 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이고 1심이.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제 예상으로는 아마 지금까지 여권이 이만큼 여기 팝콘을 만들어 놓은 거에 비해 가지고 네. 그 재판의 1심 결과가 이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론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엄청난 것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지나가지고 제가 편하게 해보면. 말하지만 예전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너도 한 패냐 이러면서 막 했거든요. 우리 예.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김영선 의원이 예를 들어 그 국회의원 세비를 받잖아요. 네. 그럼 세비를 받은 거를 예를 들어 누구한테 얼마를 주기로 했다. 그걸 갖고 세비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세비는요 세금으로 주는 월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예.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노원지 부장이 월급 받아가지고 네. 내 마음대로 내가 이걸 예를 들어 딴 사람한테 뭐 300만 원 줬다 400만 원 줬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그러게요. 어차피 회사가 저한테 준 돈이니까 제 주고 돈이잖아요. 소득세 다 떼고 나가지고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반을 내가 정말 나한테 평소 고마웠던 사람한테 반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네. 여기서 여기로 줄 때 혹시 액수가 크면 증여세를 내라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때 봤을 때는 어떻게 세비를 이면서 세금이 나간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죠. 세비는 세금을 주는 월급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지금 와서 다 냉정하게 짚어보면은 민주당이 이걸 갖고 진짜 옥수수를 털어가지고 팝콘을 만들어 놨구나 지금. 팝콘도 요 옥수수 하나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예. 이건. 지금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그때 막 압수수색 당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저 거예요? 조사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 이후에 뭐 연락이 없나요? 서면 조사도 안 받고 그 가서 조사도 안 받고 그냥 제 거 물건 가져간 거 포렌식하고 그냥 돌려줬어요. 뭐가 또 없나 보네요. 또 가져가서 뭘 해볼까 했는데. 뭐 따로 연락 받은 것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약간 당황스러웠던 거는 네. 그러니까 이 3특검을 하기로 한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저들의 실수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특검 하자 이러는 거군요. 3개 특검은 보니까 그 특검은 이제 사실 전 특별검사도 찾기 어려울 거다. 종합특검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3특검도 특별검사들이 해가지고 뭐 구속 뭐 예를 들어 해병특검 같은 경우 구속 한 명이 실적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예산은 뭐 엄청 썼을 테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특검 자체의 어떤 문제도 중간에 불거졌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특검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또 검찰 출신 수사관들은 반발해서 갈 테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역량이 검증되지 않는 수사관들을 데리고 이미 한 번 해집어가지고
다 나온 것 중에 안 나온 것 중에서 내가 이제 사금 채취하러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 이걸 맡는 특검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하명 수사를 하러 가는 특검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미 다 쿠킹된 게 여기 밀키트 같은 게 있으니까 예.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정보를 빼내면 밀키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전자레인지 데피기만 해라 이런 수사를 하라는 걸 텐데 네. 그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겁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기소는 예상을 했던 것 같고 네. 근데 문제는 아까 김성태 의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보면 국민의힘의 당원당규상 출마 자격이 좀 제한이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서울시장에 나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이 좀 이용을 한다거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거를 예외를 해줘버리면 오세훈 시장에게 좀 특혜를 주는 게 될 수 있어서 이게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전에 선거를 앞두고 당원 82조인가요? 그거를 이제 그 바꿔가지고 하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럼 그 길을 똑같이 가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방정식이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아마 글쎄요,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뭐 지금 나경원 대표부터 해서 뭐 몇몇 분들이 이제 엉덩이가 들썩거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은 굉장히 국민의힘 쪽에서 다른 후보 내기가 힘들 겁니다. 오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줄곧 개혁신당과 연대가 필요하다.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공개를 한 게 뭐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 공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장 대표에게 기자들이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일단 오 시장이 그런 말 한 건 맞는데 지금은 연대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 시장님이 웬만해서는 이제 정치인 간에 사적으로 했던 대화를 말씀하신 경우도 드물고 예. 오 시장님이 또 그거를 이렇게까지 힘주어서 장동혁 대표 동의했다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네. 오 시장님은 이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걸 텐데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은 네. 높은 확률로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 앞에서는 그렇다고 하고 나와가지고는 생각해보니까 아니다라고 했을 확률이라 좀 보거든요. 아, 말이 바뀌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둘 간의 신뢰관계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겠죠. 예. 당내에 지금 선출직으로서는 제일 최선임인 오세훈 시장과 당대표가 이제는 마음을 터놓고 말을 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거겠죠. 저는 그거는 아마 앞으로 좀 리스크가 될 거다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뭐 물밑으로라도 뭐 어떤 접촉이 들어오는 게 전혀 없으신가요? 아이고 이제 지난 2022년에 서울에서 제가 대표할 때 예. 뭐 17명 가까운 구청장이 당선됐잖아요. 이 구청장들이야 지금 뭐 엉덩이 불났죠. 네.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 오기도 하고 사실 뭐 원래 친한 분들은 또 같이 저랑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도 이제 구청장 면면을 보면 정치를 좀 오래 하신 분이 많거든요. 네. 오세훈 아니고 우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세훈 아니고 될 수 있을까? 네. 근데 개혁신당은 어쨌든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지금은. 지금 저희는 김정철 최고위원이 사실 뭐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고 실제로 출마를 위한 충분한 재력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선 출마는 기정사실화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외에 또 다른 후보들이 온다면 당연히 경선 과정 같은 걸 거쳐야 되고 최근에는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됐지만은 그 함익병 피부과 원장 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또 정치 그쵸. 쪽에도 워낙 유명하시니까. 평론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유명한 분인데 저는 되게 또 놀랐던 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나는 지지하는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누구라도 나가가지고 진짜 젊은 구의원, 시의원들 도전하는데 다만 조금이라도 한 표라도 더 못해주려고 그러면은 아니 내가 그 당을 위해 그 정도 못할 게 뭐냐. 근데 그걸 보면서 한민보 원장님도 허언을 하시는 분 좀 아니기 때문에 예.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진지한 네. 결심이다. 이준석 대표의 출마 여부도 좀 관심인 것 같은데 네. 그때 경기지사 얘기를 했을 때 동탄 주민들이 원한다면 나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앞을 떼다 보면 네. 나갈 수 있다 이것만 나와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동탄 주민들하고 이제 얘기를 그래도 해보면요. 사실 동탄의 교통 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광역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 이런 것들 아니면 트램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고 관심이 많은데 예. 여기서 만약에 당신이 좀 더 큰 권력을 얻어가지고 이걸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동탄 주민 입장에서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게 사실 대선 나갈 때도 저한테 사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경기지사로 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실제 동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이라면은 우리도 믿고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니까 그거는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시죠. 예. 의견을 좀 듣고 계시는 중이신가 봐요. 아니, 그러면. 방송 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요 몇백 개씩 와요. 아, 예. 그러면은 최종 판단은 좀 이후에 하겠다. 아니 무조건 그건 동탄 주민의 의사를 받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제 경기지사 나가겠다고 2명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셨거든요. 뭐 김병주, 한준호 두 최고위원인데 네. 그 경기지사 선거 구도는 좀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경기지사도 뭐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내는 입장이고, 네. 저는 다만 이제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나오면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뭐 사실 국민의힘과도 적대적인 관계로 가면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예. 경기지사만 하더라도요, 지금 여러 사람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은 저는 경기지사로는 딱 중도까지 포섭해가지고 선거를 치러볼 인물은 한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누구죠? 안철수 안철수 의원. 예. 네.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좀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공계 출신의 인사들도 많이 지지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특히 뭐 판교가 지역구다 보니까 그 부분의 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테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대표는 대선주자급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예, 굉장히 그러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나머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유승민 대표 나온다 정도? 그 정도가 아직까지 본인이 선언 안 하셨으니까 예. 그건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의원이랑은 뭐 아주 가까워지셨나 봅니다. 두 사람이. 가깝다기보다는 예. 그냥 이런 겁니다. 제가 항상 노회찬 의원님 말씀 인용하는 것처럼, 그 일본과 한국이 싸우더라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야 된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